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재산을 심사하고 처분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자 1,049명 중에서 20%인 219명이 경미한 신고 오류로 보완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51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 반복적으로 보유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8명에게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 요구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강원도 내년도 예산안, 11일부터 사흘 동안은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7조 5,800억 원 규모이고 기금은 1조 70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3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3조 9,7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기금은 1조 8,400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춘천 MBC는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걷기 힘든 지역의 열악한 도로 상황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의 한 마트 앞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 신호등은 없습니다. 보행자가 기다려도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불법 유턴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게 좀 불안하기는 해요. 저희는 천천히 가기는 하는데 차가 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우리를 못 볼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는 이렇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전체 횡단보도의 60%에 달합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지역 주민들의 보행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입니다. 이게 보행자 작동 신호기입니다. 인적이 드물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행 신호가 켜지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곧 보행 신호가 들어옵니다. 홍천의 한 마을 회관 앞 횡단보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지난 2015년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됐습니다. 예산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교통사고 보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신청을 해서 이거 신호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래서 교통사고 요구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런 보행자 작동 신호기조차 강원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홍천에는 4대뿐이고 강원도 전체로 봐도 83대가 전부입니다. 화천과 양구, 철원 등 일부 군 지역에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신호기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하면 보행자의 보행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협받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켜주기 위해 강원도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이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 투어 일정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개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내일 춘천에 있는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강원도 내 10번째 성화 투어를 이어갑니다. 청소년 올림픽 성화 투어는 12일 철원, 21일 평창 등 7개 시군을 거쳐 개막을 20여일 앞둔 28일 강릉에서 막을 내립니다. 배우 이동욱과 가수 샤이니 멤버 민호가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홍보와 지원에 나섭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선수가 아닌 유명 인사들이 올림픽의 가치 전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IOC 프렌즈를 신설했고 이동욱과 민호가 전 세계 최초로 위촉됐습니다.
애동욱은 오늘 서울에서 G50을 기념해 열리는 자원봉사자 발대식, 민호는 5일 춘천에서 진행되는 성화봉송에 참석하며 IOC 프렌즈로서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지원에 나섭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팬들과 함께 경기 관람도 할 예정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개발 허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치단체에 강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설악해변입니다. 구멍이 파인 백사장에 기다랗게 합판 구조물이 꽂혀 있습니다. 20여일 뒤 모래 위엔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에 내년 초에 브런치 식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양 중광정리도 가봤습니다. 해변에 따라 모래 위에 상업시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백사장을 파서 조성한 수영장도 눈에 띕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공유수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같은 건 할미새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할미새들이 집단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면서 되게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업 허가를 내준 양양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환경단체의 우려만큼 환경 훼손이 크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해용 이역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상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공유수면 개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양에서만 3건의 개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해시에서도 서핑 시설을 개발하는 등 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개발 허가가 난 공유수면은 모두 10곳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개발은 각 자치단체가 허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이하의 점용 사용이 끝난 뒤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안을 갖다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공유수면을 두고 관광 활성화와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사회 논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 겨울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으로 신고된 환자 수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전국에서 한랭 질환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44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강원도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충북 지역이 1.7명보다 2배 이상의 숫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와 수도권 일대 골프장 7곳에서 명품 시계와 금팔찌, 현금 등 1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고성 지역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8,3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절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이 남성을 서울 주거지에서 잠복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골프장 이용객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본 뒤 이용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째 아이를 출산한 양국 임모 씨와 이모 씨 부부 가정을 위해 양국은이 축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양구군은 오늘 오후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산모를 위해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고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강원도 시군 중에는 처음으로 정보주간 여성 친화도시 3단계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자체 여성 안심보안관과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 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 여성 친화도시 1단계에 선정된 원주시는 5년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재지정 심사에 통과했고 2024년부터 5년간 3단계 도시로 인증됩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영월군이 2단계, 춘천, 삼척, 속초, 태백, 홍천, 정선군이 1단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달 강원도 내 5개 지역에서 아파트 1,05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R114가 발표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동해시 동해동이 431가구, 강릉시 영곡면 217가구가 이번 달 새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태백에는 189가구, 삼척이 127가구가 새로 입주하고 속초의 동명동에는 90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지원센터 운영이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실적과 우수 사례를 확인한 뒤 내년 운영계획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의 현장 지원을 위해 2019년 만들어진 기구로 올해는 교실 재배치, 방역, 배수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산림 분야 위임 하위 법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5일 개최합니다. 산림 분야 특례로 위임된 시행령과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입법의 일정과 부서별 협조 사항을 전달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산림 이용 진흥지구의 실용적 추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에 대해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내년 폐광을 앞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광산 내부를 물로 채우는 광해 복구 사업 방안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